안녕하세요. 네, 제가 얘기 네. 들었고요. 네네. 지금 지도에 표시를 좀 해놓고 좀 볼게요. 그러면은 네네. 2017년도에 목동 5단지를 사셨다고요? 네네. 목동 5단지 몇 평이에요? 55평이요. 55평. 2017년도에 55평 사신 거죠? 네네. 55평. 여기 순회동은요? 순회동은 72평이요. 72평이요? 네네. 72평 2018년도에. 네. 금액은 둘 다 많이 올랐죠? 아, 네. 많이 올랐는데 목동이 더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재건축 때문에. 그렇죠. 목동이 네네. 일단 재건축 때문에 많이 올랐고, 네. 사실 2017년도에 목동 5단지 55평을 사셨다라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사신 거죠. 아, 정말. 네. 왜 그러냐면 아마 지금 뭐 이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요. 네네. 아마 시세 차익이 상당할 거예요. 네네. 상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목동 5단지 같은 경우가 네. 일단 목동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게 사실 되게 좋잖아요. 네네. 뭐 이런 편의성이나 뭐 이런 교통 접근성이나 이런 게 모두 다 좋고요. 네네. 단지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아파트 단지들. 그게 네네. 뭐냐면 투자재로서의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이런 뭐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것 뿐인 거지. 네, 맞아요. 그거 네. 말고는 사실 목동이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근데 다행히도 목동 이런 단지들이 일단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5단지는 여기 정밀안전진단 1차 통과했죠. 네, 맞아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아무래도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다는 소리고요. 네. 또 이게 정확한 건지 제가 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이 목동 5단지가 아마 네. 용적률이 가장 낮을 거예요. 네. 이 용적률이 이 목동 단지들 중에서도 일단 용적률이 가장 낮고요. 네네. 용적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을 거란 소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면 지금 55평이잖아요. 네네. 55평이니까 넓은 평수니까 대지 지분이 얼마나 넓겠어요. 네.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 사실 대지 지분,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크면 되게 유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거는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금액 상승기도 있었지만 이런 재건축에 대한 호재,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아파트만 바뀌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넓은 평수에 넓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금액이 이때보다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상당히 지금 얼마 정도 갔는데 30억 넘었죠. 아, 거래가 네. 지금 매물이 없어서. 매물이 없겠죠, 당연히. 네. 네. 근데 아마 뭐 부르는 건 30억 이상 부를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여기 2018년도 여기 양지마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평수가 큰 아파트가 많은 단지인데 네. 요때도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 저렴하게 매수를 하셨을 거고 네. 금액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도. 네. 네.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왔을 때 일단 목동은 왜 목동의 비중을 조금 더 놓고 설명을 드리냐면요. 네. 이건 우리 시청자님은 뭐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갈게요. 네. 네. 일단 두 가지를 물건적으로만 놓고 간다라고 하면 사실 팔 물건은 없어요. 아, 그냥 그런가요? 물건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 네. 네. 근데 일단 물건적으로 두 개 다 놓고 보면 물건적으로는 둘 다 보유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보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게 제일 그냥 사실 매도를 안 하면 양도세는 안 나오잖아요. 네. 양도세는 안 나오는데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부담이 늘어요. 네. 네. 근데 보유세 부담이 사실 이 정도의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해 냈던 것보다 사실 작년에 냈던 것보다 올해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세율적으로도 이 정도 과표 나온다라고 하면 한 두 배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만약에 네.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지을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가져가는 게 맞아요. 아, 그래. 근데 이제 만약에 규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건적으로는 둘 다 참 괜찮은 물건인데 만약에 네. 보유세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둘 중에 하나를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면 뭐 어떤 걸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제가 될까요? 그거를 네. 가져갈 여력이 있으면 둘 다 끌고 가는 게 다 낫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제가 봤을 땐 보유세 네. 걱정만 없으면 가져가는 게 맞아요. 아, 네, 네. 가져가는 게 맞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때 근데 이제 보유세 그거는 제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 네. 일단 기본적으로 2, 3년, 3, 4년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둘 중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순회동 거예요. 네. 순회동. 왜 그러냐면 순회동도 상당히 교통편도 좋고
거주하기 편하고 강남 접근성도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좋지만 우리 목동 5단지는 제가 얘기했던 이런 그래서 조금 목동 5단지를 길게 설명드린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는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순회동도 좋지만 네, 목동 거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에 목동 거를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가 주택들이잖아요. 네, 고가 주택들이다 보니까 사실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산 금액과 내가 매도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사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야 되거든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네, 예전이랑 많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1주택자에 한했을 때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이 한했을 때의 얘기긴 하지만 거주를 오래 할수록 보유를 오래 할수록 사실 10년 할수록 유리한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요 순회동 걸 매도하고 사실 목동에 들어가서 거주하시는 게 세금적으로는 가장 좋죠. 네, 저도 그 생각은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요 1차 정밀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시간은 이게 그러니까 2차로 정말로 통과가 되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도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적인 거는 다 제가 봤을 땐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되기 전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되게 심플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무겁지 않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어차피 뭐 오르는 만큼 조금 내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제로 80% 받아버린다라고 하면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실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목동 걸 가져가는 게 맞고 하루라도 빨리 목동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네, 네, 물건 쪽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순회동 자체도 여기 지금 원래 72평 이게 대형 평형이잖아요. 네, 네, 제가 왜 여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기본적인 구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분당 요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공급됐을 때 네, 보통 기본적으로 이때는 우리가 지금은 뭐 20평대가 많이 선호도가 좋다라고 하지만 네, 이때는 사실 대형 평형들이 더 선호도가 좋을 때였거든요. 네, 대형 평형들이 선호도가 좋았고 근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니까 대형 평들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빠졌다가 네, 금액이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네, 그때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보다는 아무래도 좀 움직이는 그 상승폭이 좀 늦게 시작되고 이렇게 되긴 해요. 네, 그래도 이 대형 평형 자체랑 이 분당 자체가 금액이 20평대, 30평대들이 금액을 잘 받쳐주고 이걸 끌어올리다 보니까 대형 평형들이 금액이 쭉쭉 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보유세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한 2, 3년 정도는 그냥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네, 그래서 물건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둘 다 보유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순회동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시기를 잡아야겠죠. 네, 정리하는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목동에 들어가는 시기 같은 것도 조금 보셔야 되고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 목동에 1년 살다가 일로는 왜 가신 거예요? 아이 학업 문제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가셔도 돼요? 지금 그 복잡한데 네.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네. 가면 사실 저희 생활이 조금 불편해지는 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해지시는 네. 건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 불편해지는 게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아니면 한 2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조금 몇 년 동안은 한 몇 년이 그럴 것 한 얼마 정도 돼요? 한 2, 3년 정도. 2, 3년 정도? 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크게 뭐 이럴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둘 중에 둘 다 살리지는 못해요, 이거는. 네. 하나는 세금을 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세금적으로 둘 다 살리질 못하니까 만약에 지금 가셨을 때 만약에 좀 불편해진 게 많다라고 하는데 그게 한 네. 2년이나 정말 한 3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나는 목동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네. 제 생각으로는 한 2, 3년 정도는 그냥 보유하시는데 아무래도 보유세에 대한 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자체는. 그러면 2, 3년 정도를 보유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문제인 건데 네. 2, 3년을 순회동께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네. 사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잖아요. 보유세 좀 내신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올라갈 가능성만 있으면. 근데 제 생각으로는 한 2, 3년 정도로는 지금 네. 같은 정책으로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렇게 네. 주택을 공급해도 우리나라가 선분양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공급 시차하고 입주 시차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 3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떨어지기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게 분당이 아니고. 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울이나 이렇게 분당이나 이렇게 수도권 같은 데들은 한 2, 3년 정도 안에 공급을 늘려갖고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얘기한 그대로 일단 네. 만약에 한 2, 3년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요걸 좀 거주를 좀 하시면서 여기 2, 3년 후에 내가 목동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좀 매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가져가야 된다면 이건 목동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